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가보훈처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이 문제 삼았던 프로그램은 해방 전후의 좌우 지도자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그 대상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서 이 소식을 알까 싶은 뉴스를 숨기고 싶어집니다. 북한은 독립운동가들 경우 그 후손 3대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하죠. 가장 좋은 아파트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죠. 그런데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 역시 그런가. 독립운동가들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가 흥한다고들 합니다. 실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후손치고 재산이나 지위가 평균 이상이 되는 분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나라건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을 가장 칭송하는 건 그 사회의 보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보수는 독립운동가의 기념사업까지 방해를 하나요? 그 후손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은 못 줘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길기 달고 온다는 일본 자위대만 욕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우길기 아직도 몰래 가슴속에 달고 있는 세력이 국내 여전히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독립운동가 여운형 기념사업을 탄압했다.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잠시 다뤘습니다. 방송을 듣고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 회장 이부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정정하십니다. 네. 예, 그냥 비교적 그렇습니다. 자, 우선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전에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도대체 국정원이 이런 일을 했는지. 네. 여운형 선생은 1947년 7월 19일 암산을 당하신 이후에 거의 한국 현대사에서 지워졌던 인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분은 자주독립 평화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었고 독립운동 하셨죠, 사실. 그렇죠. 예. 더 중요한 일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조직 이것을 뒤에서 실제로 설계한 숨은 공로자였죠. 뭐 일장기 말소 사건, 송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 같은 거는 그 당시 언론인으로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을 때 감행하셨던 일이었어요.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셨죠. 나라가 해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시고 비밀 독립조직인 건국동맹을 조직했어요. 그때는 모든 독립운동이 국내에선 모두 휴지 상태였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고 그 당시 미군정이 조사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한 아래 점차 미군 소련 쪽으로 분단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노골화되는 걸 보고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소 양쪽에서는 분단 정부 수립에 장애가 되자 극우 분자를 시켜서 저격을 해서 1947년 7월 19일 서거했습니다. 파란만장한 한 생애였고 하나의 정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다가 시대를 앞서간 부인이신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는 당연히 기념사업회를 했을 텐데 그 중에 이 국가보훈처 갑자기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근데 그 뒤에 보았더니 국정원이 있었다. 이건데 어떤 사업 때문에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그 뒤에 국정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건가요? 무슨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2015년부터인데요. 네. 2015년이라는 게 우리가 해방된 지 70주년 되는 해 아니었어요? 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해방 광복보다는 예. 1948년 건국절을 앞세우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몽양 기념사업회 같은 입장에서는 몽양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 해방 70주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기념을 하는 행사를 했어요. 예. 그 행사 내용은 그 당시 해방 직후에 우리 한반도 안에서 열심히 정치적 역할을 해오던 분들, 예. 예를 들면 뭐 이승만, 예. 뭐 김구, 예. 또 이 박헌영, 예. 김일성, 여운형, 그러니까 한반도 김구식. 전체 남과 북 모두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조명해서 예. 그때 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예.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 강좌를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에 대해서 쭉 예. 했어요. 8분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김일성, 박헌영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넣냐? 아하.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아직 분단이 일어나지도 않았었고 그랬죠. 그 역사의 일종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여덟 예. 사람을 그 뒤에 어떻게 우리 운명을 그분들이 이끌어갔는가를 살펴보는 역사 강좌였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이 사람들을 넣었다는 이유로 핵심이 그거였군요. 국정원에서 예. 거기는 그때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분단도 되기 전이고 한국 정대도 전에 예. 그 이전에 역사적 인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예. 왜 그 소위 그 좌파 쪽 인물 혹은 뭐 김일성까지 포함됐느냐 이거였군요,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의 예. 분단된 시대의 기준으로 아직 분단되지도 않고 그 당시 이렇게 여러 그 정치적 상황이 전개됐던 거 예. 그것을 객관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대중들에게 이제 알기 쉽게 예. 풀이해주는 그 역사 강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강사들도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이제 이유도 내세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 그때 건국절 가지고 한참 얘기할 때니까 재평가나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어갔겠죠. 아마도. 하여튼 이 건국절 쪽으로만 해야지 그 해방 전국의 무슨 뭐 광복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이 뒤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통 말이죠.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연초에 한 2월 달 정도에 그 확정을 해서 그 해 쓸 예산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근데 차일피이라고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고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 본부에 가서 알아봤더니 중간 간부들이 국정원하고 그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이 집행하지 말라고 그런다. 할 수 없다. 보훈처장과 국정원 양쪽 모델에서 보훈처장 도 국정원으로부터 뭔가 언지를 받았겠죠. 저는 그분이 오히려 더 열심히 주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정치 성향상. 이렇게 국정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보훈처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 얘기를 해준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몽양기념사업회 몽양 아카데미가 무리가 없이 잘 해왔어요. 그 몽양 아카데미에 대한 그 2015년, 16년 평가는 58개 그 보훈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8위를 할 정도였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1등은 아니셨군요. 네? 1등은 아니셨군요. 8위. 1등은 못했죠. 1등은 오래 해온 데 있잖아요. 박범기념관도 있고 이렇게. 이건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8위를 했을 정도인데 굉장히 그 열심히 해서 좋게 평가를 받았다고 이 국가보훈처의 중간 관료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냐고. 예. 그런데 이 다 위에서 회장님 덕분 아닙니까? 네? 회장님 덕분 아닙니까? 아니 내 덕분이라 그래요. 그 연구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잘르듯 그냥 예산도 안 주고 완전히 그냥 밟아버리니까 거기서 당황했군요. 중간 그런 관리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위탁 자격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념관에서 내쫓겼어요. 아 그래요? 네. 기념 사업은 있는데 기념관은 있는데 당신들 기념 사업회 당신들이 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만 끄는 게 아니라 예산도 안 주고 예. 기념사업회 위탁 자격도 너희들 무능해서 못하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몰려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일테면 그때 이제 이 공모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우린 무조건 점수를 나쁘게 하고 그럼 대신 누가 하는 겁니까? 그때 자격이 없는 그 동네에 있는 새마을회 사람들하고 그 생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산학협력단이라는 건 이런 그 기념 사업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그렇죠. 대학교 산학협력하는 거죠. 산학협력하는 거기에 사람들하고 이걸 컨소시엄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쪽을 주고 우리를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컨소시엄을 그냥 말로만 하고 되어 있지도 않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를 내쫓기 위해서 이제 핑계고. 예. 양평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제 불러다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게 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회인데 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회에서 내쫓고 쫓아버리고 예, 새마을회가 들어와서 대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새마을회가 이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압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양평군에서 직영을 했어요. 양평군에서. 네, 이제 직영을 했는데. 그럼 위탁 사업자도 아닌데 그냥 할 수 없이 직영을 한 것이다. 이게 뭐 양평군이 이제 저기 위탁자가 없으면 자기가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목량 선생 기념사업 학술회 이런 걸 주로 서울에서 하고 이러는데 그게 불만이에요. 왜 양평 안에서 안 하느냐. 목량 선생이라면 우리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도 국제화된 사람이었어요. 뭐 택동이나 손문, 트로츠키, 뭐 레닌 이런 분들하고 호지명 이런 분들하고 같은 급으로 독립운동 하던 분인데 이분을 양평 안에서 과도두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주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70주년 그 직영을 하는 70주년 행사를 한 게요. 네. 양평에서 어른 저 남자들 모아놓고 족구 대회를 했어요. 추모한다는 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일단 웃으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를 하라고 예산은 받아갔는데 할 게 없으니까 족구대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고 뭐 저희들이 목량 선생한테 정말 죄송한 게 대한민국 건국 포장 대한민국 장을 내렸잖아요. 1급 독립운동 서운자예요. 예. 이런 분을 이렇게 짓밟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 그 재발 방지 부당행위 재발 방지위원회 국가보훈처에서 네네 마침 발족해서 여기서 조사 중이라고 지금 말고 있는데 조사 중이고요. 예. 또 그 검찰에서도 알겠습니다. 여주지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뭐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데 핵심은 국정원과 박승춘 전 보훈처장 그리고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어떻게 커넥션을 음모를 꾸몄느냐 이걸 저희도 계속 내는 겁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